혹시 아내의 민감한 부위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본 적이 있으신가요? 손끝으로 가볍게 스친 적은 있어도 정말 그녀의 마음 깊숙이 닿을 만큼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손길을 건넨 적은요. 많은 중년 남성들이 이 질문 앞에서 조용히 멈춰섭니다. 이제 와서 그래도 될까? 혹시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지금 나이에 이런 시도를 해도 괜찮은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정말 늦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의 몸은 시간이 흐르며 변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녀의 마음 역시 함께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지고 침묵이 늘고 때론 스스로를 놓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용기 내어 이 민감한 주제를 꺼내보려 합니다.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이해와 존중,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하고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손끝에서부터 그녀는 다시 당신을 갈망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50대, 60대 이후 여성들을 진료실에서 만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조심스럽고 망설이셨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이런 이야기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런 게 좀 부끄럽고요. 제가 잘 몰라서요. 그 말씀 속엔 단지 궁금증이 아니라 자기 몸과 마음 사이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내 몸이 혹시 불결한 건 아닐까? 냄새가 나진 않을까? 이 나이에 이런 걸 바란다는 게 이상한 건 아닐까? 나는 아직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을 지우고 스스로를 단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에 손을 내미는 일 그녀를 다시 따뜻하게 바라보고 어루만지는 일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조심스러운 손끝에서 비롯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접촉을 앞두고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결과 준비입니다. 중년 이후 여성의 몸은 점차 면역력이 저하되고 피부 재생 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외음부는 점막과 연약한 피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상처와 감염에 매우 민감합니다. 또한 질 입구 주변은 청과 습도가 유지되는 구조로 세균 번식이 쉬운 환경이기도 하죠. 그래서 위생 관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랑의 기본 전제가 됩니다. 첫 번째, 손톱은 반드시 짧고 매끄럽게 정돈되어 있어야 합니다. 손톱 밑에 숨어있는 대장균 황색포도 상구균, 연쇄 상구균은 요도염과 지렴의 주요 원인균이기 때문입니다. 손끝이 거칠면 그녀의 점막을 긁거나 찢을 수 있고 그 상처는 곧 감염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손톱을 깎는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파일로 부드럽게 다듬고 큐티클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손을 씻을 땐 단순히 물에 헹구는 수준이 아닌 보건복지부 권장 방식의 6단계 손 씻기를 30초 이상 실천해야 합니다.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 손톱 밑, 엄지 손목까지 꼼꼼하게 닦아야 하며 사용하는 비누는
pH 5.5 내외의 약산성 무향, 순한 제품이 이상적입니다. 강한 항균 성분이나 향이 강한 제품은 여성의 점막에 간접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손을 씻은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하고 무향, 무자극 수분 크림을 가볍게 발라 마찰을 줄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준비 하나하나가 그녀를 향한 진심이고 존중이며 애정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신체적 접촉 이전에 그녀의 준비 상태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간과합니다. 하지만 여성의 성적 반응은 단순한 물리적 자극보다 훨씬 더 정서적인 안정감에 의해 좌우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여성의 성적 각성 반응은 부교감 신경의 활성화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이 반응하기 위해선 먼저 심리적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혈류가 외음부로 집중되고 클리토리스와 질 주변의 민감한 부위가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끝을 대기 전에 물어야 합니다. 괜찮을까? 지금 편안해. 이 짧은 말은 단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향한 전적인 존중이며 신뢰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녀의 호흡, 눈빛, 어깨의 긴장감 표정을 천천히 살피세요. 그리고 접촉은 마치 피부 위에 따뜻한 바람이 스치듯 부드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옥시토신은 두 사람 사이의 유대감, 애정, 신뢰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녀는 그 한 번의 손길로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구나. 이제 본격적으로 애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성의 외음부는 여러 부위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감각, 민감도는 모두 다릅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부분은 외음순과 대음순, 그리고 클리토리스의 일부분이며 그 안쪽에는 소음순, 질, 입구, 요도, 주변 등 예민한 반응의 중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클리토리스는 8,000개 이상의 신경 말단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로 잘못된 방식으로 자극할 경우 불편감이나 위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위는 압력보다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리듬, 부드러운 호흡처럼 천천히 다가갔다가 물러나기를 반복하는 동작이 여성의 신경계를 편안하게 자극해줍니다. 단조롭지 않게, 그리고 무엇보다 조급하지 않게. 많은 여성들이 처음에는 당황하거나 망설입니다. 그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은 손끝보다 앞서 분위기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 준비된 분위기가 진짜 애무의 기술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4가지 올바른 애무의 방향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의 언어입니다. 첫째, 시작은 언제나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부터입니다. 갑작스럽게 민감한 부위에 손을 대는 것은 대화 없이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아랫배 골반 옆 허벅지 안쪽처럼 긴장을 풀 수 있는 부위에서부터 접근해야 합니다. 이때 리듬은 부드럽고 일정해야 하며 마치 따뜻한 물이 천천히 옷깃 안으로 스며들 듯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손끝보다는 손바닥과 손등의 넓은 면을 활용하세요. 날카로운 촉감은 예민한 피부의 경계심을 자극하고 오히려 긴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손바닥은 따뜻한 온기와 안정적인 압력을 전달할 수 있어 감정적으로도
더 안심시킵니다. 그녀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가만히 감싸보세요. 움직이지 않아도 그 고요한 첩만으로도 신뢰가 자라납니다. 셋째, 애무는 강도가 아니라 리듬이 핵심입니다. 간혹 빠르고 강하게 자극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성의 감각은 남성과 다르게 서서히 깊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호흡을 잘 들어보세요. 그 리듬에 맞춰 손길을 움직이는 겁니다. 마치 파도가 해안에 부드럽게 밀려왔다가 다시 천천히 물러나듯이요. 그 반복되는 리듬이 여성의 신경계를 이완시키고 몰입감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조롭지 않게, 그리고 너무 성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애무는 침묵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 한마디가 주는 안정감은 손끝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괜찮아. 지금 느낌 어때? 이런 말들은 단지 상태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녀의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가장 큰 신호입니다.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먼저 열게 만듭니다. 손끝의 접촉보다 말의 온기가 더 빠르게 감정의 문을 여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년 이후의 부부 관계에서는 무엇인가를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손끝을 통한 정서적 교감, 말없이 전해지는 배려, 그리고 깊은 신뢰가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신체는 서서히 변화하고 젊은 시절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친밀함은 육체적인 자극보다 훨씬 더 심리적 준비와 정서적 연결에 의존합니다.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건 어떻게 만졌는가가 아니라 그 전에 얼마나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공감했는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중년 이후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감정의 흐름과 신체에 대한 존중입니다. 부드러운 손길 하나가 그녀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나는 아직도 당신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는 깊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여성의 감각 반응은 자율신경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일 때에만 몸이 자연스럽게 열리고 따뜻한 접촉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서두름이나 무리한 접촉은 신체적인 불편함뿐 아니라 정서적인 위축감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심 어린 배려와 안정감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손길은 뇌의 시상하부와 측좌핵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옥시토신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킵니다. 이 호르몬들은 유대감, 안정감, 애정의 감정을 동시에 자극하며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을 되살려줍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나누어 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64세 유기찬 씨 부부는 퇴직 이후 대화가 줄어들고 정서적인 거리감이 커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 씨는 우연히 다큐멘터리에서 이런 문장을 듣게 됩니다. 촉각은 가장 오래 남는 감정의 언어다. 그날 이후 그는 조용히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손을 씻고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부터요. 일주일쯤 지나자 어느 날
아내가 무심코 등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유 씨는 아무 말 없이 손바닥으로 아내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손길은 아랫배로 골반으로 그리고 허벅지로 이어졌고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줘서 고마워. 오랜만에 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그날 이후 유 씨는 더 이상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심은 속도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요. 이번에는 대전 유성구에 사는 61세 여성 정순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남편과 3~5년을 함께 살아오며 자연스럽게 대화는 줄고 침대에 누워도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드는 날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서로에게 익숙해졌지만 동시에 무뎌졌고 가끔은 상대의 천조차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부부 힐링 워크숍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서로의 몸을 새롭게 알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 워크숍을 마친 뒤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만져줬으면 좋겠어. 예전처럼이 아니라 새롭게. 남편은 당황했고 처음에는 무척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가 먼저 씻고 나서 자리에 누워 조용히 남편의 손을 자신의 허리로 이끌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손을 올렸고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날은 그냥 등을 쓸어주는 것으로 끝났고 둘째 날은 허벅지까지 이어졌고 셋째 날 남편의 손이 골반 부근에 닿았을 때 정 씨는 갑자기 입을 막으며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이런 감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줄 몰랐어. 그 순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 세월 침묵으로 덮여있던 그 관계가 비로소 말이 아닌 손끝에서부터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히 사그라드는 것이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오랜 세월 수많은 부부를 만나온 제 입장에서 보면 그 말은 절반만 진실이고 나머지 절반은 스스로를 단념시키는 위로에 불과합니다. 진짜로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표현이 줄어든 것이고 서로를 향한 관심이 조용해진 것이며 무엇보다 시도하지 않게 된 결과일 뿐입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한 부부일수록 사실은 누구보다 서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너무 익숙해졌고 너무 오래 참고 지나왔고 그래서 사소한 접촉조차 조심스러워진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기는 역설적으로 가장 깊은 사랑이 가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계산하지 않고 외모나 성적 기술보다는 진심과 배려가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의 사랑이 열정이었다면 중년 이후의 사랑은 온기입니다. 뜨거움보다 따뜻함 속도보다 흐름 기술보다 감정의 안정감이 더 중요해집니다. 중년 이후의 부부가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몸에 대한 존중입니다. 자신의 몸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상대의 몸을 조심스럽게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톱을 깎는 습관, 손을 씻는 방식, 피부에 닿는 제품을 고를 때의 세심함,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위생을 넘어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준비들이 모일 때 그녀는 비로소 마음을 놓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소중히 여기고 있구나. 이렇게 다시 시작된 부부 사이의 연결은
단순한 신체적 만족을 넘어서 서로를 감싸주는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그 어떤 말 없이도 한 번의 따뜻한 손길, 조용히 건네는 괜찮아 라는 말 한마디로 서로를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몸은 여전히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마음은 지금도 그 손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남아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울림이 조용한 손끝 하나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댓글에 짧게 함께 공감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들려주세요. 진심이 오가는 대화가 가장 아름다운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살아있는 감각에 대해 더 깊고 솔직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몸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주치의 박현우 올림.